압박하느라 굉장히 열과성을 쏟고 있습니다. 이준석. 뒤에 천천히 오세요. 뒤에. 잠시만요. 앞으로 좀 빼. 잠시만요. 왼쪽. 진행하겠습니다. 아니 거기 가면 자, 좀 떨어져서 가겠습니다. 자, 좀 떨어져서 가겠습니다. 자, 좀 떨어져서 가겠습니다. 네네. 자, 위험하니까 조금만 모르겠습니다. 네. 자, 위험하니까. 항상 우리 어릴 때부터 아버지, 어머니께서 본인들이 외식 가는데 쓸 돈, 본인들이 입고 마시는데 쓸 돈, 이런 걸 아껴가지고 자녀의 미래를 위해 가지고 교육에 투자하고 내 자식의 내일은 오늘보다 나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투자해왔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결국엔 이런 식으로 미래 세대, 특히 태어나지도 않은 세대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선택을 한단 말입니까? 저는 이번 국민연금 야합이야말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이 결국 미래 세대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이 결국 자신들의 기성세대의 표를 사기 위한 매표로서 이 개혁을 진행했다는 것이 백일하에 드러났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누군가는 젊은 세대를 위해서 할 말을 해야 된다. 누군가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조금 다른 선택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게 바로 개혁신당과 저 이준석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저는 앞으로
더 용기 있게 여러분에게 개혁을 얘기할 것이고, 제가 대통령이 되면은 무엇보다도 대한민국의 미래 세대에 더 많은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약속을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맞습니다. 이준석. 최근 이재명 후보가 농민들에게 무슨 농사만 지으면은 한 달에 20-30만원씩 이렇게 나눠주려는 그 지역 화폐를 나눠준다는 계획을 세웠나 봅니다. 정확한 수치나 이런 것은 확정돼야겠지만 추계에 따르면은 최소 5조 원에서 15조 원 정도를 거기다 투입하겠다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5조에서 15조면요 대한민국의 대학생 등록금을 다 합치면은 10조에서 12조 정도 될 겁니다. 근데 이 정도 금액을 덜컥 그냥 농민들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바로 매표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 매표를 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강하게 우리가 심판해야 된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우리가 살리기 위해서는 미래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미래에 대한 투자를 한 대신 지금 바로 매표를 해서 포퓰리즘의 길로 이끄는 사람이 있다면은 이 사람은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지도자가 아닙니다. 이 사람은 그저 자기가 권력을 손에 넣기 위한 그런 알량한 정치라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대통령 돼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앞으로 저는 대한민국의 포퓰리즘과의 정면 전쟁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 사정에 맞춰서 복지를 하고 우리 혜택을 늘려가는 것은 가능하지만은 우리가 그저 빚을 내 가지고 복지를 할 수 있다, 빚을 내 가지고 매표를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서 정치를 하는 것이 정당화된다면은 앞으로 이런 일이 더 빈번하게 이루어질 것이고 앞으로 우리의 더 많은 혈세가 낭비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수많은 젊은 세대, 지금 월급을 받아도 세금 내고 거기에 4대 보험료 내고 그 다음에 주택담보대출 갚고 그렇게 하고 나면은 결국 가처분 소득 7도로 하나도 남지 않아가지고 결국 여러가지 문화생활도 하지 못하고 자기 개발을 위한 투자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과잉복지를 줄이고 대한민국의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방향으로의 정치를 누군가가 제시하고 더 효율적인 대한민국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미 국민연금료를 올려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건강보험 추계를 보면은 건강보험이 이제 고갈이 되어 갑니다. 적자 상태가 되게 되면은 세금으로 메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누군가는 얘기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받고 있는 건강보험 혜택, 진짜 우리가 중병에 걸려가지고 만약에 암에 걸렸다 그러면 우리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충분한 건강보험료를 지급받아가지고 병을 고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지금 건강보험료 쓰는 거 보면은 방만하게 쓰이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통계를 뽑아봤더니 1년이 365일인데 1년에 366일 이상 병원 가는 사람이 2,000명, 3,000명 가까이 됩니다. 이 사람들이 1년에 쓰는 외래 진료비만 해도 한 사람당 971만원에 가깝다고 합니다. 우리 의료보험료 971만원씩 내는 사람 드물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분들은 1년에 366번씩 병원을 가가지고 그렇게 많은 돈을 낭비한단 말입니까? 우리 의료보험 제도, 건강보험 제도를 악용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더 이상 그런 악용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잡아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이준석. 그렇게 건강보험 제도를 효율화하고 어떻게든 건강보험료 인상을 막아내고 세금 낭비되는 거 다 잡아내가지고 더 이상 소득세 부담이 늘어나지 않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정치가가 해야 될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세금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우리 국민들이 혈세로 내는 금액이기 때문에 단 한 푼도 낭비되는 일이 없어야 된다. 저는 그것을 대한민국에 공약하겠습니다.
포퓰리즘과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끝까지 싸워가지고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 동력을 지켜내겠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저는 이준석이가 그래도 예전에 정치 똑바르게 했다라는 소리를 들을 때까지 나중에 후회 없이 그렇게 정치하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해주시오. 후회 없는 정치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살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문 주신 분 있어가지고요. 저쪽팀이 매치고요. 정치 외에도 여러 기사를 유튜브 라이브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장에서 여러 라이브 진행하고 있으니까 구독하시면 채팅 참여 가능하시고 많은 영상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조금만 더 내려가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네, 여기까지. 앞으로 가주세요, 앞으로. 자, 앞으로 가세요, 앞으로 가세요, 앞으로 가세요. 네, 자, 앞으로 보내주세요. 네, 앞으로 가세요. 자, 이제 드디어 대통령 선거 후보자 간의
TV 토론이 이제 진행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TV 토론 내일은 경제 분야에서 이렇게 진행되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사실 상대 후보들의 경제 공약을 살펴보면서 과연 이분들은 어떤 것에 중점을 둬가지고 대한민국을 살리고자 하는가 이렇게 봤는데 정말 저로서는 동의하기 어려운 그런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사실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이분이 지금까지 정치하면서 계속 잘했다 소리 들은 것이 돈을 다른 사람에게 퍼줘가지고 좋은 소리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돈을 퍼준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돈을 퍼주겠다, 이거 주겠다. 어차피 내 지갑에 있는 돈이 아니라 나라 곳간에서 돈 빼가지고 여기저기 풀겠다는 얘기는 사실 그렇게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한 집안에 가장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 그 가장이 신용대출 땡겨가지고 흥청망청 외식 다닐 생각하면은 다닐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뭐가 문제입니까? 나중에 그걸 갚느라 월급 받아도 빚값도 다 쓰고 그리고 자식에게 교육비 투자할 돈 없고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후회하게 되는 것이 그런 막 쓰는 그런 소비 문화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는 최근에 이재명 후보가 한 얘기를 들으면은 도대체 산업을 유치하고 경제 효율을 높이는 방향으로는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가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본인이 정말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말 그대로 아무 말이나 하고 있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기억하시는 분 있을 겁니다. 주식시장에서 기업 분할 등을 통해 가지고 주주의 가치를 훼손하는 그런 결정을 하는 사람들을 막기 위해서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엄청나게 광고했던 것이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이었습니다. 저도 개혁신당도 물론 상법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자, 상법 개정안이란 게 뭡니까? 대주주나 경영진이 일반적인 주주의 권리를 침해하는 판단을 하는 것을 못하게 하는 게 상법 개정안인데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본인이 상장 기업인 HMM, 우리나라 대표하는 해운 기업인 HMM의 본사를 마음대로 뜯어 옮기겠다고 공약을 합니다. 그리고 노조와 합의가 되었다고 얘기하는데 노조에서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정확한 확인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거야말로 이재명 후보가 기본적으로 내가 대통령이 되면은 아무거나 할 수 있구나라는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에 계엄을 한 대통령은 계엄이 자기 권리다, 대한민국 국민들을 계몽시키려고 했다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가진 권리가 무엇인지 권한이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없는 사람 뽑아놨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은 계엄을 터뜨렸던 겁니다. 자, 이재명 후보 본인이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가지고 명확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HMM 같은 상장 기업의 본사를 자기가 들어서 옮기겠다는 그런 공약을 하고 부산 사람들에게 사실상 희망 고문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더해서 해운사 더 이야기하면서 SK해운 이런 것들도 옮기겠다는 식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는 사람이 민간 기업의 본사를 정해주는 세상, 이거야말로 우리가 봤을 때 해외 투자자들이 투자하려고 했다가도 도망가는 그런 나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식으로 대한민국 경제를 자기 손가락 까딱까딱하는 대로 움직여서 망가뜨릴 위험이 있는 사람이 만약에 대통령이 되면은 대한민국 증시가 오히려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날아갈 수 있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의 미래를 위한 투자 자금이 날아갈 수도 있는 겁니다. 갑자기 여러분 회사 주식 들고 있는 거를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대통령 돼가지고 저 회사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본사 옮겨라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은 그 회사는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는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께서 이재명 후보가 앞으로 대한민국 경제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주변에 널리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경제는 정말 자유를 기반으로 해서 그리고 최소한의 간섭을 통해 가지고 민간의 창의를 최대한 북돋아주는 방식으로 발전해야 되는 것이고, 그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결국 상업국가 대한민국, 그리고 경제가 다음 단계의 경제로 넘어갈 수 있는 선진국형 경제를 일으키는 대한민국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이재명 후보 주식시장이나 투자에 대해서 얼마나 무지한지 또 다른 이야기도 많이 했습니다. 2달 전인가요? 갑자기 어떤 방송에 나가가지고 대한민국에 엔비디아 같은 회사를 몇 개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지분을 30%를 가진 다음에 그 배당금으로 복지를 하면은 세금을 여러분이 안 내도 된다, 이런 식의 감언이설을 얘기하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이 이야기는 제가 어느 부분부터 지적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처음부터 끝까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자, 첫째로 엔비디아 같은 테크 자이언트를 만드는 것 자체가, 그걸 어떻게 처음에 전제로 선봉하니까.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만약에 엔비디아 같은 대한민국의 테크 자이언트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면은 왜 성남시장하고 경기도지사하고 대통령하고 다 앉아 있습니까? 오히려 엔비디아 같은 테크 자이언트 만들어가지고 떼돈 벌어가지고 그 돈으로 정치하면 되지, 왜 대장동이나 아니면은 백현동 이런 일에 어울리겠습니까? 저는 확실하게 대한민국에서 이런 말도 안 되는 괴짜 경제학은 이제 대한민국의 젊은 세대가 배척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선거에서 괴짜 경제학을 몰아내자는 제 주장에 동의하십니까? 네! 견실하게 대한민국 경제 성장시켜 나가겠습니다. AI 시대가 도래하게 되면은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인재를 얼마나 확보하느냐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자원이 인재를 양성하는 것에 쓰일 수 있도록 교육에 많은 투자를 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여러분에게 단기에 이렇게 지역화폐나 아니면 기본소득과 같은 달콤한 사탕을 제시할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산업이 발전하고 대한민국의 국가 경쟁력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처방을 내려야 된다. 그래서 교육에 투자하겠다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기초학력이 떨어지는 상황, 누군가는 이제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저 이준석입니다. 기호 4번 이준석. 대한민국을 과학기술 강국으로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보답하겠습니다. 소중한 한 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